안녕하세요. 평양정보통 여러분. 오늘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북한의 열악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하는 북한 사람들과 북한 이탈자들의 목숨을 건 처절한 사연과 탈북 후 그들이 대한민국에 적응하기 위해 애쓰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우리의 자녀는 물려준 것은 없더라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만으로도 금수저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나 하는 뜬금없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것만으로도 낯설고 물설은 환경에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그 자체가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예전 우리나라도 60년대와 70년대에는 독일의 간호사로 파독 광부로 탄광에서 일하며 미국과 일본 그리고 사우디의 뜨거운 건설 현장에서 온갖 굳은 일을 다하며 해외에서 고생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들은 달러를 송금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그렇게 희생하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일하려고 외국에서 들어옵니다. 한때 우리가 미국과 유럽에 태어난 사람들을 부러워했듯이 물려받은 빌딩은 없지만 탈북민과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난 것만으로도 금수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거두절마하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동현이라고 합니다. 2019년 북한의 특수부대에서 저는 제 친구 정민과 함께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내가 지켜야 해. 라는 다짐으로 자랑스런 조선인민군에 입대했지만 군대 생활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부대에 도착한 날, 저와 정민은 바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상관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해.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훈련은 혹독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기상하여 체력 단련과 무기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게 다 뭐야? 이대로 계속해야 할까? 라고 불만을 털어놓던 저에게 정민은 우리가 힘내서 이겨내야 해. 라고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식량 부족과 고문, 그리고 군대 내 폭력이라는 가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내던 부대는 기본적인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정민과 저는 체력 단련 중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지기도 했고 상관에게 강하게 질책받기도 했습니다. 군인이라면 이 정도는 견뎌야지. 이래서야 어떻게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 라는 상관의 말에 우리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같이 주어지는 훈련은 점점 더 혹독해졌고 배고픔과 피로는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그래도 우린 13년이라는 긴 복무기간으로 인해 농업 및 광업 생산 인력이 부족해지니 인민군 복무기간을 13년에서 8년으로 줄여 할 만하다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군대에서의 삶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체력 단련을 강요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다치는 병사들이 속출했지만 제대로 된 치료는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군 병원이라고는 했지만 거기서 받는 것은 치료가 아닌 방치였습니다. 부상을 입은 병사들은 그냥 참으라는 말만 들었고 시간이 지나면 나을 것이라는 무책임한 말들이 돌아왔습니다. 부대에서의 하루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훈련은 신체를 갈아넣는 듯한 고통이었고 모든 병사는 생존을 위한 각자만의 방법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돌보지 않는 동료들의 눈빛, 피곤해 지쳐가는 이들의 숨소리, 그리고 나무 토막처럼 바닥에 떨어져 있는 전우들. 이 모든 것이 저를 점점 더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한 동료 병사가 훈련 중 다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는 걷기도 힘들어 보였지만 상관은 그에게 훈련을 계속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부상도 병이니 뭐니 할 시간이 없다. 강해져야 한다. 고 외치는 상관의 목소리는 우리 모두를 위축시켰습니다. 그 병사는 결국 다리를 질질 끌며 훈련을 이어갔고 나중에는 걷지 못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며칠 후 그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죽음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그저 또 다른 하나의 사례일 뿐이었죠. 식량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매일 주어지는 것은 물에 밥을 조금 말아먹을 정도의 쌀과 소금물처럼 맛없는 국물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체력이 소진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는 더 많은 병사들이 쓰러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훈련 중 굶주림에 견디지 못해 몰래 식량 창고를 턴 병사가 있었는데
그가 받은 처벌은 인간 이하의 대우였습니다.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그는 잔인한 폭력을 당한 후 공개적으로 모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노동교화소로 보내졌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한 병사가 잠시라도 누워 쉬려고 하는 것을 본 상관이 그를 무자비하게 발로 차며 소리 질렀습니다. 너희는 이곳에 쉬러 온 게 아니다. 그 병사는 일어나서 다시 자리에 복귀했지만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조용히 침대에서 사라졌고 다음 날 우리는 그가 탈영을 시도하다 붙잡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저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나도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이곳을 벗어나야 해. 그렇게 탈북을 결심하는 마음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런 부조리한 현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누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해 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의문들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제 안에서 반항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체제에서 벗어날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 이런 고통스러운 일상이 계속되던 중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21년 여름 북한 전역에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폭우로 인해 많은 지역이 물에 잠겼고 저희 부대는 복구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절망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겨버려 사람들은 집을 잃고 거리에 나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울고 있었고 어른들은 굶주림에 지쳐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들의 집을 복구하는 일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날 제 가장 친한 친구 정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민과 저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였습니다. 그는 저보다 키가 작고 말수도 적었지만 누구보다도 강한 의지를 가진 친구였어요. 저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정민은 저희가 복구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가 쓰러진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정민아, 정신 차려. 라고 소리치며 그를 흔들어 봤지만 그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저는 급히 상관에게 보고하고 정민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의료진은 그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민을 마치 귀찮은 짐짝처럼 취급했죠. 이런 상황에서 병사가 하나 죽는 게 뭐 대수냐는 시기였습니다. 결국 정민은 그날 밤 병원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함께했던 친구를 이렇게 허무하게 잃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에서 나와 홀로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왜 아무도 우리의 고통을 돌봐주지 않는 걸까? 그때부터 저는 탈출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이 체제 아래에서 고통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없는 저는 남겨질 가족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것도 탈북 결심을 하는데 도움이 되어서요. 그리고 정민을 위해서라도 저는 자유를 찾아 떠나기로 했습니다. 정민의 죽음 이후 부대 내에서 불만이 극에 달한 병사들이 모여 비밀리에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을 바에야 차라리 목숨을 걸고 탈출하자. 그렇게 저를 포함한 10명의 병사들은 탈출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대 내에서 신임을 얻으며 의심을 피하려 노력했고 탈출 루트를 철저히 계획했습니다. 탈출 계획은 무척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을 시도하다 걸리면 즉각 체포되어 처형당하거나 노동교화소에 보내질 위험이 있었죠. 하지만 저는 결심이 굳었습니다. 이곳에 남아있다면 나는 정민처럼 죽고 말 거야. 그래서 저는 탈북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몇몇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 탈출 루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탈출 계획은 세심하게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먼저 부대 내에서 신임을 얻어야 했고 탈출 당일을 위해 최대한 의심을 피하려 노력했습니다. 밤마다 저는 몰래 탈출 경로를 연구하며 경비병들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저와 같은 탈북 계획을 세운 병사들과 비밀리에 연락하며 서로의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드디어 탈출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정민의 낡은 사진 한 장을 가슴속에 품고 결심을 다졌습니다. 정민아,
내가 너 대신 꼭 자유를 찾을게. 탈출은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경비병들의 순찰이 느슨해지는 시간대를 노려 몰래 부대를 빠져나왔습니다. 탈출 경로는 험난했고 길은 어두워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며 저 자신에게 계속 다짐했어요. 끝까지 가야 해. 이 길 끝에 자유가 있어. 결국 탈출 도중 몇몇 동료들이 붙잡혀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병사들은 필사적으로 국경을 넘었고 저는 그들과 함께 중국으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는 순간 저는 비로소 자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이었죠. 곧바로 저는 또 다른 공포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바로 중국으로의 탈출이었습니다.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으로 넘어가지만 중국에서도 탈북민들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당국은 탈북민들을 체포하여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면 그 탈북민들은 다시 북한에서 잔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저는 중국에서도 끊임없이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고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탈북 과정 중 만난 사람들 중에는 신뢰할 수 없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탈북민들을 이용해 돈을 벌려고 했고 심지어는 북한 당국의 탈북민들을 팔아넘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며 중국에서도 은밀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제게 돌아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죠. 저는 밤낮 없이 이동하며 안전한 장소를 찾아다녔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끝없는 두려움 속에서도 저는 자유에 대한 갈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절박한 마음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저는 운 좋게 한 한국 NGO 단체와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와 같은 탈북민들을 돕기 위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저에게 안전한 루트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동안 저는 수많은 탈북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중에는 저처럼 어린 시절을 고향에서 보낸 사람들이 많았고 각자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가 느끼고 있던 고통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NGO의 도움을 받아 저는 마침내 2022년 8월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공항의 사람들을 본 순간 자유로운, 편안한, 여유로운, 전 1초 만에 모든 걸 알 수 있을 듯 했습니다. 제 가슴은 벅찬 감정으로 가득 찼으며 한편으론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2022년 8월에 한국에 도착한 후 하나원에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전반적인 사회 적응 훈련과 교육을 3개월간 받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결심했지만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사람들, 그리고 낯선 문화. 하지만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어 단어와 뜻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는 마음 놓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좋았습니다. 직업을 구하기 위해 수많은 면접을 보았습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제가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럴 때마다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정민에게 부끄러울 거야. 한국에 온 지 1년이 되었을 때 저는 작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8월이 되자 저는 회사에 점차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고 힘들었지만 저는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동료들도 점차 저를 이해하고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곳에서 뿌리를 내려야 할 때야. 그렇게 저는 서서히 한국 사회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한국 생활이 무조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종종 북한에서의 악몽을 꾸었고 그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정민과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가 여기 있었다면 우리는 함께 더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더욱더 열심히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탈북민으로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저는 많은 탈북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저보다 더 끔찍한 경험을 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더욱더 강해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 탈북민 친구를 통해 북한 인권 관련 단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탈북민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단체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그들과 함께 활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 혼자만의 자유가 아니라 더 많은 이들에게 자유를 선물해야 해. 그렇게 저는 북한 인권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저는 새로운 도전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성취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정민과 함께했던 과거를 잊지 않고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더욱 강해져야 했습니다. 마음속에 항상 친구 정민이 있었습니다. 그의 기억이 저에게 힘이 되었고 그의 꿈을 이어가겠다는 결심은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정민이 겪었던 고통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가 꿈꿨던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탈북민들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의 희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한 지 3년이 지나면 저는 이미 한 회사에서 중간 관리직에 올라 있을 것입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저의 노력과 성실함을 인정받아 빠르게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내가 정민의 몫까지 살아야 해. 그런 마음가짐으로 매일매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새로운 도전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탈북민들을 위한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탈북민들이 한국에 도착한 후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저는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직업훈련과 상담 서비스도 함께 제공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많은 탈북민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보며 저는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매일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만나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협력하며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 프로그램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더욱 확대되었고 수많은 탈북민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이 정민에게 바치는 헌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저는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탈북민들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의 희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에서 탈출해온 수많은 탈북민들이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그들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는 탈북민들의 자유를 향한 갈망을 보여줍니다. 탈북민들은 자유로운 삶을 위해 목숨을 걸고 새로운 삶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자유의 소중함을 각자의 삶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평양정보통을 응원해 주시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까운 지인에게 영상을 공유도 해주신다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